저와 함께 할 것은 이제 포통 퀀텀 설치법부터 해서 서버 접속, 데이터 동기화, 입력 동기화, 멀티 축구 게임 만들기, AWS RDS 포통 퀀텀 탑재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통 퀀텀 설치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톤을 설치하려면 먼저 구글에 포톤을 검색합니다. 포톤 엔진 들어가고요. 네, 로그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포톤을 먼저 구매를 하셔야 이제 기술 문서를 열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품에 보시면 퀀텀을 구매하셔야, 그래서 퀀텀을 보시면 가격이 있죠. 네, 가격은 이렇게 되고요. 네, 문의를 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셔야 포통 기술 문서가 열람이 됩니다. SDK 또한 이 구매를 하셔야 SDK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SDK를 다운받도록 할게요. SDK 누르고 그 다음에 퀀텀을 선택하고 이 퀀텀을 상세 정보 눌러줍니다. get 퀀텀 SDK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 나이틀리 빌드라고 약간 베타 버전 그런 것도 있고 스테이블 빌드라고 약간 안정된 빌드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안정된 것 중에서 가장 최신 버전을 저는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두 개가 있는데 요걸로 해주도록 할게요. 퀀텀 SDK 2.0.2 FE 이걸로 해주도록 할게요. 클릭하시고 네, 다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을 받은 SDK를 압축을 풉니다. 우클릭, 알아서 풀기. 네, 압축이 풀렸죠. 그러면 여기 안에를 봐보시면 이제 퀀텀 코드 부분이 있고 퀀텀 유니티 부분도 있어요. 유니티는 바로 프로젝트 임포트 하면 되는 거고요. 코드 부분이 이제 여기도 쓰는데 이것이 이 퀀텀 코드 부분이 동적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DLL을 만들어서 유니티에 임포트를 시켜요.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한 감이 있고, 그래서 유니티를 먼저 임포트 해줄게요. 요거 유니티 허브 열고 열기, 아까 받은 다운로드 버전, 그 다음에 퀀텀 유니티 여기 바로 전이죠. 이거를 선택하고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에디터 버전은 뭐 여러분들이 쓰는 거 쓰면 되고요. 열어줍니다. 컨티뉴 눌러줄게요. 리임포트 한다는데 컨티뉴 눌러줍니다. 네, 프로젝트가 열렸으면 먼저 레이아웃을 저는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씬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씬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미리 만들어져 있어요. 퀀텀이 바로 개발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앱 아이디를 넣어야 돼요. 퀀텀에서 앱 아이디를 부여받아야 되니까 리소스에 있는 포톤 서버 세팅에 여기 앱 아이디를 넣으라고 하는데 앱 아이디를 만들어 줄게요. 네, 포톤 관리 화면으로 이동, 그리고 새 애플리케이션 만들기, 그리고 포톤 종류를 퀀텀을 구매하셨으면 생기게 됩니다. 퀀텀 이름을 정해주고 설명은 똑같이 해줄게요. 네, 작성을 했으면 아까 만든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를 복사하고 여기 Asset, Resources, 포톤 서버 세팅에 있는 앱 아이디 리얼타임에 넣습니다.
그리고 픽스드 리지언은 KR로 해줄게요. 한국이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접속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한번 보시면은 네, 한 명이 접속을 하고 한국으로, 그래서 국가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으로 닉네임 정해주고, 다음에 이거는 이게 제일 레커멘드 하니까, 추천하니까 이걸로 해주고요. 플레이 온라인 하면 방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접속을 해서. 네, 이렇게 방이 만들어져 가지고 방 이름 나오고 리지언 나오고 맵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현재 연결되어 있는 클라이언트 수, 최대 클라이언트 수, 그리고 이걸 체크하면은 시작할 때 숨겨져요. 방이 숨겨져요. 그래서 커넥티드 플레이어는 자기 자신이 마스터 클라이언트다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스타트 게임을 누르면 네, 씬이 이동하면서 이런 게임 씬이 여기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 프로젝트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씬을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포톤의 퀀텀 데모에 이 메뉴 씬이랑 메뉴 오토는 자동 참가하는 거고, 그리고 게임 씬에 보면은 게임 씬이 여기에요. 여기가 이제 게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직접 한번 그 방 참가하는 거를 만들어 볼게요. 게임 씬은 이후에 설명할게요. 먼저 폴더 씬 만들고, 새로운 씬 만들어 줍니다. 열어주고, 그리고 스크립트 폴더 만들어 줍니다. 그 아래 네트워크 매니저 만들어 줄게요. 이거는 이제 방 참가하는 것부터 방 만드는 것까지 하는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빈게임 오브젝트 네트워크 매니저 트랜스폼 리셋 넣어주고 열어줍니다. 유징 포톤의 리얼타임 사용하고 유징 퀀텀을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연결과 관련된 부분, i 커넥션 콜백이 연결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Alt 엔터 눌러주면 인터페이스 구현해주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연결과 관련된 콜백들이 다 여기로 나오는 거고, 또 인터페이스 하나 i 매치메이킹 콜백, 이거는 이제 마스터 서버 이후에 방이나 매칭에 관한 것입니다. Alt 엔터 인터페이스 구현해주면 전부 다 이렇게 구현이 돼요. 엄청 많죠. 그래서 저는 이걸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코드는 여기다 리전으로 묶어놨고, 쓸모 있는 코드를 살펴볼게요. 이거를 먼저 복사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퀀텀 로드 밸런싱 클라이언트는 그 클라이언트예요. 그래서 시작하면 클라이언트의 류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생성을 하고요. 커넥션 콜백 타겟을 자기 스크립트로 합니다. 이거를 해줘야 이런 콜백이 여기 스크립트라 하고 여기다가 콜백이 돼요. 매치메이킹 콜백 또한 마찬가지로 이 스크립트로 해줍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커넥트 유징 세팅, 포톤 펀2랑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서 세팅 안에 넣어갈 것은 포톤 서버 세팅에 있는 앱 세팅 그대로 넣으면 되고요. 포톤 서버 세팅은 리소시스에 있는 포톤 서버 세팅, 여기 있는 정보를 그대로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에 뭐 픽스드 리전도 있고 여러 가지 버전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인자는 이제 닉네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닉네임 서버 연결하기 전에 넣을 수가 있고, 이렇게 커넥트 유징 세팅을 하면 이제 서버에 접속이 돼요. 그리고 업데이트에서는 클라이언트가 널이 아니면 서비스를 하라고 해줍니다. 이거를 해줘야 클라이언트가 계속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해줘야 이게 콜백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접속을 하면 onConnected to master가 되는데, 방을 여기서 마스터, 여기서는 펀2와는 다르게 로비가 없어요. 로비라는 개념은 없고 마스터에서 막 정보도 볼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마스터라는 걸 알아두시고, 여기서 바로 방을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엔터드 룸 파람, 여기 클라이언트에 op join all create room 또는 뭐 엄청 여러 가지 있어요. 클라이언트에 뭐 방과 관련된 op create room, join all create room, join randomer create room, 뭐 join random room, join room, leave room, rejoin room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맞게 하면 되고, 그 마우스 올려보면 매개 변수로 엔터드 룸 파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new로 해서 만들어주고 룸 네임을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엔터드 룸의 룸 옵션에는 새로 new 룸 옵션을 해서 뭐 최대 플레이어가 몇 명이 될 건지, 그리고 뭐 방이 열려 있는지, 방이 보이는지, 그리고 그 끊어질 때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얼마 동안 대기를 할 건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인자를 또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에 참가하거나 방의 이름으로 만드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둘 다 참가가 되면 on joined room이 콜백이 되겠죠. 여기부터는 매치메이킹 관련된 부분일 거예요. on joined room에 됐으면은 이제 각종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방을 이제 게임을 진짜 시작하려고 new quantum runner의 start 파라미터 해서 여기서 플레이어 카운트, 로컬 플레이어 카운트는 int 플레이어 카운트 몇 명이 될 건지 그런 걸 설정해 주는 거고, 저장하면은 여기에 뜨게 돼요. 그래서 2명이 최대로 할 거다 할 수가 있고, 컴피그 같은 경우는 뭐 추가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뭐 맵 세팅이나 아니면은 시뮬레이션 컴피그가 이거거든요. 여기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은 이런 것도 데이터도 넣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파람을 가지고 퀀텀 러너에 있는 스타트 게임을 하면 이제 게임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방에 참가하는 거랑 게임을 시작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시작할 때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넣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유저 아이디, 고유의 아이디를 넣고 현재 인자 파람으로 넣게 됩니다. 그러면 게임이 시작되게 돼요. 여기는 쓸데없는 콜백 부분입니다. 필요하다면 위에 올려서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업데이트해서 그거 상태를 찍어 볼게요. 클라이언트에 클라이언트가 난널이면 프린트 클라이언트의 스테이트 이렇게 네트워크 매니저 메뉴를 올려줄게요. 플레이하면 네, 제대로 조인이 됐네요. 그죠? 네임 서버, 그 다음에 어소시케이팅 커넥트 마스터 서버 됐고, 여기서 바로 방에 참가하도록 했으니까 조이닝, 그리고 커넥팅 투 게임 서버, 그 이후에 조인드,
까지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창이 이런 게 뜨는 게 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에디터를 업그레이드 해주더라고 해요. 윈도우 패키지 매니저, 여기 인 프로젝트에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에디터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방에 참가해서 조인 게임을 시작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연결부터 방까지 이동하는 과정이었고, 네, 실제로 게임을 만들 때는 실제로 그 플레이어를 생성하고 움직이고 하는 거는 퀀텀이 ECS 기반이다 보니까 코드가 되게 복잡해요. 뭐 포인터 들어가고 외부 코드에서 DLL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 하니까 좀 많이 복잡한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튜토리얼은 어디서 봤냐면 기술 문서 제품의 퀀텀을 선택하고 튜토리얼에 있는 러닝 트레일, 여기에 있는 헬로우 퀀텀 2.0 이 동영상 보고 이 강좌대로 하는 겁니다. 이거 일부 공개로 돼 있어서 유튜브에서 바로 검색하면 안 나오고 여기로 접속해서 튜토리얼 러닝 트레일 해서 여기서 이제 동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튜토리얼 기반으로 저도 또한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퀀텀 유니티 프로젝트를 열 때 이렇게 메뉴 그리고 게임씬이 미리 세팅이 돼 있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메뉴는 뭐 접속해서 참가하는 거고 게임이 이제 실제로 게임하는 부분이니까 여기도 보시면은 뭐 퀀텀 러너 로컬 디버그 해서 뭐 플레이어를 설정해 준다, 콘피그 설정해 준다 여러 가지 있고 맵 데이터 있고 그리고 로컬 인풋 입력을 담당하고 퀀텀 스탯 이것이 이제 여기에 보이는 것들. 그래서 퀀텀 스탯 요거가 캔버스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안 보이면 좋겠죠. 그래서 하이라키에 여기 이렇게 해줍니다. 눈 모양 눌러주면 되고요. 그래서 먼저 바닥부터 만들어 줄게요. 바닥을 만들 때는 우클릭 퀀텀 3D 박스 엔티티 해줍니다. 왜 그냥 큐브로 안 하냐? 큐브로 하면은 콜라이더가 충돌 처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위에 떠 있는 콜라이더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퀀텀의 3D 박스 아까 박스 엔티티였죠. 박스 스태틱 콜라이더. 네, 스태틱과 엔티티의 그냥 차이점은 이거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스태틱이라서. 그래서 콜라이더 영역만 지정해주고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전략이 되고요. 고정된 배경이나 물체라면은 스태틱으로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를 뭐 플로우로 이름을 변경할게요. 그리고 크기를 X와 Z를 10씩 해줍니다. 빛은 좀 위로 올려줄게요. 카메라도 카메라 선택하고 컨트롤 쉬프트 F 해줍니다. 더 가까이 해줄까요? 네,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를 또 만들어 볼게요. 우클릭 퀀텀 empty entity 빈 게임 오브젝트거든요. 이름을 플레이어로 변경할게요. 그리고 빈 게임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엔티티 프로토타입과 엔티티 뷰가 있어요. 프로토타입에서는 뭐 그 특성을 정의하고요. 뷰는 네트워크를 담당해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두 개가 딸려고 와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그냥 투명한 거니까 이 플로어를 조금 내려줄게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 보면은 플레이어에다가 우클릭 3D 오브젝트 큐브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큐브가 너무 크니까 스케일을 X 0.5 Z도 0.5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얘를 보시면은 콜라이더가 없죠. 콜라이더가 없어요.
큐브에는 있는데 이 큐브는 이 콜라이더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동기화를 위한 콜라이더가 아니고 그냥 콜라이더라서. 그래서 플레이어를 선택하고 트랜스폼을 3D로 바꿔줍니다. 2D 공간이라면 2D로 해주면 돼요. 그리고 피직스 콜라이더 3D를 체크합니다. 탭 여기 누르고 화살표 누르고 쉐이프 3D가 있죠. 타입을 박수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익스텐드를 바꿔주면 콜라이더가 커지거든요. 0.25 Z도 0.25 Y가 0.5 해주면 크기가 맞게 되죠. 그죠? 그죠? 이게 콜라이더예요. 퀀텀에 존재하는. 네, 이렇게 했으면은 여기서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네, 아무 반응이 없어요. 하지만 이 플레이어에 피직스 바디 3D를 체크하면 이제 얘가 중력에 의해 떨어집니다. 네, 중력에 의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게 콜라이더가 깜빡깜빡 거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멈춰 있는데 계속 업데이트를 해버리기 때문이에요. 아, 지금 멈췄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에도 최적화가 필요하다면은 리소시스 db config에 있는 시뮬레이션 config 여기서 피직스에서 allow sleeping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0.5초가 되면은 멈춰 있다면 0.5초 동안 잠을 자라고 합니다. 잠자면은 얘가 0.5초 후에 움직이지 않게 돼요. 깜빡깜빡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막 키보드로 WASD 또는 화살표로 움직이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면 캐릭터 컨트롤러를 쓸 건데 먼저 피직스 바디 3D를 체크 해제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Add Entity Component 누르고 Entity Component 캐릭터 컨트롤러 3D를 눌러줍니다. 맨 아래 컴포넌트가 들어오게 되고 이 컴피그는 여기 찾아보면 하나 디폴트 캐릭터 컨트롤러 3D가 있어요. 선택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에 뭐 오프셋이라든지 라디우스 이런 거 다 조정할 수가 있는데 플레이 해볼게요. 네, 지금 이게 이제 캐릭터 컨트롤러의 그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오프셋을 좀 조정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0.1 그리고 라디우스를 0.4였나? 네, 맞네요. 그러면 바닥에 딱 맞게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이제 이 캐릭터 컨트롤러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려면은 되게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데 퀀텀이 아마 ECS 기반이라서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볼게요. 먼저 우리가 연 프로젝트 있죠. 이게 우리가 연 프로젝트잖아요. 포토넷 퀀텀 SDK이고 거기에 퀀텀 코드 부분을 들어가요. 이거를 열어요. 퀀텀 코드 SLN 솔루션 파일을 열어줍니다. 자, 이때 만약에 열 때 버전이 달라서 뭐 낮은 버전으로 할 거냐라고 하면은 그러지 말고 거기와 완전히 똑같은 버전으로 다운받아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보기, 솔루션 탐색기, 버전을 일단 일치를 시켜주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동적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부분이에요. 전부 다 퀀텀의 동적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할 거는 퀀텀 코드에다가 우클릭
추가 새 폴더 데모라고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클릭 추가 새 항목 이름을 input.qtn 퀀텀 이 파일로 만들어 줍니다. 추가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써줍니다. 네. input이라는 그 스트럭트 형태, 약간 구조체 형태를 만들어 주고 점프 키를 누르면 fp vector to direction 이게 뭐냐? fixed point 고정 소수점이에요. 플로트는 부동 소수점이라서 소수점이 막 앞뒤로 이동하거든요. 근데 픽스드 포인트는 고정 소수점이라서 소수점이 고정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퀀텀으로 할 때는 뭐 데이터를 넘겨주거나 할 때 플로트 대신에 이렇게 FP라는 객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FP 방식으로 고정 소수점으로 데이터를 넘겨주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이렉션은 이제 벡터 2 형태로 다이렉션 방향으로 표시합니다. 네, 컴포넌트는 이제 플레이어를 실제로 이어주는 역할인데 플레이어 레퍼런스 플레이어 이거는 유닛에서 세팅을 하면 여기 있는 코드와 연동을 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할 거는 여기 데모에다가 추가 새 항목 무브먼트 시스템 .cs 추가해 줍니다. 자, 좀 길죠? 자, 제가 복사 붙여넣기를 했는데 이렇게 뜨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인풋 퀀텀이 그 인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빨간 줄이 뜨거나 할 때는 퀀텀 코드 솔루션 탐색기 퀀텀 코드 우클릭 다시 빌드 해줍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여기는 좀 이따 할게요. 아직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여기 함수까지. 자, 그래서 보면은 네임스페이스 퀀텀 네임스페이스 안에다가 넣고 퀀텀 동적 라이브러리를 만들기 때문에 같은 네임스페이스를 써줘야 돼요. 그리고 public unsafe 클래스를 만들어 주는데 unsafe가 필요한 이유는 포인터 때문이에요. C샵에서도 포인터를 쓸 수가 있는데 이거를 지운다 하면은 포인터가 다 빨간 줄이 쳐집니다. 그래서 포인터를 사용하려면 unsafe라는 키워드를 넣어줘야 되고 그 상속받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메인 스레드, 네, 스레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스레드에서는 무브먼트 시스템, 자기 자신의 필터, 스트럭트 만들어 놨는데 이 필터 형태로 이 필터에 걸러진 것만 이제 업데이트를 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네, 필터를 보시면 엔티티 래프, 엔티티 참고로 이거 매우 어렵습니다. 참조하고 있는 엔티티 캐릭터 컨트롤러 3D는 KCC라고 표현하는데 키네마틱 캐릭터 컨트롤러 약자입니다. 캐릭터 컨트롤러가 여기에 추가되어 있죠. 이거를 참조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 트랜스폼 3D 뭐가 왜 필요하냐면 이것 때문인데 로테이션 때문인데 로테이션 동기화 그래서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참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플레이어 링크 이거는 현재 접속한 플레이어 클라이언트를 이 클래스와
일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public override void update에서는 이거를 구현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업데이트가 나와요. 업데이트에서는 프레임 F 게임이 시작되고 0 프레임부터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프레임 베리파이드 보이죠? 이게 프레임이 증가하는데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이 프레임 업데이트만큼 빠르게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래프 필터의 필터 이 참조하고 있는 그대로 해줍니다. bar 인풋 포인터로 인풋 프레임에 있는 캡 플레이어 인풋 필터의 링크가 이제 연결된 플레이어인데 연결된 플레이어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 들어가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플레이어 플레이어 래프를 반환하네요. 이거를 인풋으로 받아옵니다. 여기는 이제 플레이어의 입력을 하는 부분이고요. 입력이 가리키는 부분이 점프가 이 인풋이 요거 아마 의미할 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 인풋까지 접근해서 이 점프가 was pressed 눌러져 있다면은 필터에 있는 KCC 키네마틱 캐릭터 컨트롤러에 있는 점프를 실행해라. 그 캐릭터 컨트롤러 3D에서 점프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프레임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눌렀을 때 한 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하면은 그러면은 점프를 누르면은 점프가 돼야 돼요. 그거를 할게요. 우클릭 다시 빌드 해주고요. 런타임 플레이어 유저 들어가 줍니다. 이 런타임 플레이어는 현재 플레이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의미하는 건데 직렬화해서 하는 거예요. 줄 맞춤 안 됐으니까 잘라내고 붙여넣고 할게요. 네. 쓸데없는 거 지우고 snref entity prototype 이거는 퍼블릭이어서 나중에 인스펙터에 드러나요. 그래서 snref entity prototype은 이 플레이어를 신기한 거를 보여드리자면 db resources dbr에 폴더를 만들고 prefab 폴더를 만들어요. s 붙여줄게요. prefabs 그리고 플레이어를 여기다가 넣어요. 그러면 아래 두 가지가 생기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반드시 resources db 아래 존재해야 돼요. 뭐 프리팹 폴더까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db의 자식으로 있는 폴더도 괜찮은데 만약에 이런데 바깥에 있다 하면은 이걸 빼봤을 때 고장나요. 그죠? 그 화살표가 안 보이죠? 화살표가 나오려면은 반드시 resources db 아래 뭐 폴더를 만들든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를 보면은 원래 엔티티 프로토타입, 엔티티 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엔티티 프로토타입 그리고 엔티티 뷰가 직렬화 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티티 프로토타입을 나중에 끌어다가 놓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어렵죠? 그리고 시리얼라이즈 유저 데이터는 뭐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직렬화 하는 거예요. 현재 아이디를 통해서 그런 역할이고요. 시스템 셋업 들어가 줍니다. 여기는 어떤 시스템을 이제 실제로 동적 라이브러리로 할 건지
그래서 new 우리가 아까 만든 게 무브먼트 시스템이에요. 무브먼트 시스템. 만약에 이게 안 뜨면은 퀀텀 코드를 우클릭해서 다시 빌드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반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웬만해서는 여기 주석 맞춰서 쓰는 게 낫겠죠. 유저 시스템은 여기다 넣어라. 그리고 2D는 굳이 필요가 없어요. 3D 프로젝트에선 2D는 비활성화. 저장. 그 다음에 우클릭 다시 빌드 해줍니다. 그럼 여기는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유니티로 돌아갑니다. 지금 뭐 틀렸다. 빌드가 안 됐었네요. 다시 빌드. 네, 모두 다시 빌드 했습니다. 뜨면은 유니티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컴파일이 진행되는데 이 동적 라이브러리를 다시 임포트하는 과정입니다. 신기하죠? 네, 임포트가 되는 것 같고 퀀텀 디버그 러너를 보시면은 이제 아까와 다르게 플레이어를 보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한 명을 추가해 보면 하나가 생기게 돼요. 캐릭터 프로토타입이죠. 이게 왜 생겼냐? 요거를 끌어다 놓으면 되거든요. 프리팹에 있는 미싱? 왜 미싱? 알았다. 왜 그런지 알았습니다. 이게 유니티에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유니티에서도 컴파일이 또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게 퀀텀에 있는 제너레이터 에셋 리소시스를 눌러줘야 이렇게 코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바뀌었다, 뭔가 이상하다 하면은 이거 한 번씩 눌러주고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거 만약에 엔티티 컴포넌트 플레이어 링크 여기서 애드 컴포넌트로 추가하셨죠. 그러면은 플레이어를 체크하고 뭐 숫자를 입력하는데 뭐 1로 할 건지 한 명으로 할 건지 인덱스가 1번인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넣어줘야 돼요. 캐릭터 컨트롤러 3D 찾아보면 디포트가 있어요.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퀀텀에서 점프 키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로컬 인풋 들어가서 에디 스크립트 여기 폴 인풋이 입력 관리하는 데인데 여기 사이에다가 넣어줍니다. i의 점프 우리 인풋 퀀텀 인풋 동적 라이브러리 점플은 유니티 엔진에 있는 인풋 이거 써야 돼요. 이거 안 쓰면은 어떤 인풋인지 몰라요. 유니티 엔진에 있는 인풋에 겟 버튼 점프 스페이스죠. 점프 누르면 여기와 동일하다. 그리고 엑시스 호리즌탈은 뭐 X로 하고 벌티컬은 Y로 한다. 그리고 I의 다이렉션은 new 벡터 2 XY가 그냥 일반 플로트 벡터 2인데 그거를 to FP 벡터 2 픽스드 포인트 고정 소수점 형태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면
왜 자꾸 안 되지? 지금 이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프로젝트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그 코드 전체 다 쓰면은 코드 전체 다 쓰고 그 메뉴에서 퀀텀 콜백 있어요. 여기서 4시까지요. 그래서 여기서 퍼블릭 런타임 플레이어 데이터 해주고, 이 부분이 뉴 플레이어 있을 텐데, 뉴 런타임 플레이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플레이어 데이터로 넘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열어서 캐릭터 프로토타입에 우리 캐릭터 엔티티 프로토타입 넣어주고, 또 여기서 수정할 거는 여기 있는 config entity component 캐릭터 컨트롤러에서 여기서 점프 파워, 점프 임펄스 요거 좀 높여주고, 4로 높여주고, 시뮬레이션 컨피그에선 이러면 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 플레이어 스타트 게임. 지금 게임 씬에 프리팹을 놔주고 했네요. 다시 메뉴로 가서 플레이어 플레이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면 이제 정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퀀텀이 제 생각에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ECS 기반이라서. 그래서 좋은 점은 뭐냐면 퀀텀에 ECS 기반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여러 개 있어도 그 동교와의 그런 큰 영향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 개 플레이어 생성을 해도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멀티로 해볼게요. 빌드 세팅, 플레이어 세팅, 그리고 여기가 IL2 CPP라면 모노로 해주세요. 레졸루션 프레젠테이션을 윈도우 960, 540으로 했어요. 그래서 빌드를 하면 접속하고 또 접속하고, 그러면 두 명이 닉네임이 보이죠. 스타트 하면은 게임이 시작되고, 이렇게 각자 플레이어가 컨트롤 하는 대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되죠. 여기까지가 그 퀀텀의 튜토리얼이었습니다. 그 퀀텀의 자세한 세부 사항은 이제 다음 웨비나도 있으니까 그때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의 기본적인 움직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축구 게임 만들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뜯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프로젝트는 퀀텀에 샘플에 사커 있거든요. 사커에서 다운로드
하면 됩니다. 다운로드 프로젝트 하면 되고. 그래서 프로젝트를 열어볼게요. 다른 것도 받아봤어요. 뭐 오토체스, 로그보방, 체스, API 샘플 이런 것도 해봤는데 사커가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사커. 사커는 이제 축구 게임이고요. 그래서 게임씬에서 혼자 먼저 플레이할 수도 있어요. 이제 샷. 그래서 자책골도 넣을 수가 있고 이렇게 여기서 스위치를 하면은 네, 근처에 있는 다른 사람이 포커스가 오고 근처에 있는 다른 사람이 포커스가 오고 슬라이드를 하면은 태클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빌드에서 한번 두 명이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프로젝트 세팅 플레이어 레졸루션을 윈도우 960, 540으로 할게요. 빌드 세팅 해보면은 메뉴 뉴, 메뉴 오토 게임 있고 여기서 또한 설정해야 하는 부분이 리소시스에 포톤 서버 세팅에 여기서 앱 아이디를 아까처럼 넣어주고 뭐 픽스드 리지언 사우스 아메리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빌드를 하면 메뉴부터 해야겠죠. 메뉴 퀀텀이 아마 제일 빠른 데이터 위에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하고 보여지는 부분은 전체 다 유니티한테 맡기고 유니티에서 계산하게 하고 그 제일 중요한 계산하는 부분이 퀀텀에서 제일 빨리 실행되고 나머지는 유니티가 알아서 하게.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을 ECS 방식으로 한 것 같아요. 제일 빠르게 수많은 오브젝트가 있어도 처리가 쉽게끔 메모리 좋게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개발하는 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아까 보셨죠? 그 캐릭터 컨트롤러 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 그래서 빌드가 되었으면 약간 시차를 두고 감사합니다. 아 됐다. 그런 것 같아요. 시차. 그래서 지금 얘는 얘고 얘는 얘예요. 그래서 자기 팀한테 패스 연결가 되고 있고 제 인터넷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겁니다.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한 두 명이서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네들은 보스로 조금 AI가 있어서 알아서 움직이는 건 움직여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패스도 할 수 있고 같은 팀한테 패스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알아서 뺏고 얘네들 스위치를 하면은 이 가까운 얘가 그죠 타깃이 됐죠. 스위치 하면 가까운 얘가 타겟. 그래서 오지마봐. 그래서 샷을 할 때 꾹 누르면은 세게 찰 수도 있어요. 이것도 디스코드 있는 분이랑 게임을 했는데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초가 되면은 다음 판으로 넘어가고 해서 등수도 매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 이런 프로젝트는 대충 보면은 엔티티 이게 공이고요. 이게 공이고요. 하나 이게 씬에 하나 원래 존재하던 거예요. 그리고 캐릭터도 씬에 다 존재하는 건데 다 복사 붙여넣기 한 건데 네 엔티티 프로토타입 그리고 엔티티 뷰가 있는데 스무스드 엔티티 뷰로 했네요. 여기는 그리고 또 여러가지 컴포넌트는 또한 아까처럼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그 동적 라이브러리에서 만들었겠죠. 그렇게 만들어서 add entity 컴포넌트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캐릭터 리소스 좀만 수정해도 바로 이제 출시할 정도로 되지 않을까요? 라이센스 확인하시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콜라이더가 그 퀀텀에 있는 콜라이더고요. 여기서 또한 뭐 맥스 스피드라든지 엑셀러레이터라든지 속력은 여기로 들어오겠죠. 거기로 이동하라고. 그리고 타이머도 있네요. 여러가지 봇 하는 것도 있고 AI 있고 그렇습니다. 2D 기반이네요. 그렇게 해서 그 축구 게임을 처음부터 만들기에는 제가 실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퀀텀이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 AWS, RDS, 포통 퀀텀 탑재시언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제가 그 빠른 시일 내에 엔클라우드 채널에다가 업로드를 할게요. 따로. 왜냐하면 MySQL이랑 유니티랑 통신하는 부분에서 조금 막혀가지고 그 부분 연구를 빠르게 하고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발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부족하지만 일단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포토는 온오프 믹스에서 역시 신청할 수가 있고 보통 퀀텀 맵이나 2탄 9월 25일이요. 일단 예정돼 있고 그때 이제 더 깊은 포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